저는 사실은 이제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연륜이 쌓이는 건 사실 진짜 싫지 않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15살 때 얼굴 그대로입니다. 네. 그럼 15살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45이에요 말하는 게 그나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이런 노화 관련 키워드에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조성 노화, 저도 슬로우 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이걸 이제 더 넘어서 리버스 에이징, 영노화. 아, 영노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영화 속 벤자민 버튼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건지 과연. 그 실마리를 풀고 계시는 이준호 교수님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예쁜 꼬마 선충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쁜 꼬마 선충 하면은 제가 알기로 뭐 이제 약간 지렁이 같은 게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선생님 맞죠? 네, 네. 제가 보니까 별로 예쁘진 않던데요. 이름만 예쁜 게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선충이니까 선으로 생긴 거고요. 네. 원어로는 엘레강스가 엘레강스. 이제 종 이름인데요. 네. 우아한이라고 하려다가 예쁜 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1mm입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 네. 그걸 연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것들 중에. 예쁜 꼬마 선충이 수명이 일단 굉장히 짧고요. 한 세대가 돌아오는데도 한 3일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한 세대에 한 마리가 300마리씩 낳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개체를 빠르게 볼 수가 있다. 유전 연구하기 되게 좋겠네요. 그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유전, 발생, 뭐 신경계, 수명 연구, 노화 연구할 때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됩니다. 심지어 신경도 막 사람은 여기 뇌 신경이 한 860억 개 정도 되는데 꼬마 선충은 308개인가? 302개. 302개. 이야. 두 개의 단위까지 안다는 네, 거잖아요. 2개까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노화 연구에 최적이기 때문에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연구하셨는데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속 노화는 느리게 늙는 거, 네. 항노화는 노화가 안 되게 최대한 막아보는 거, 네. 영노화는 이미 늙은 세포를 되돌려서 젊게 바꾸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세포가 다시 젊어지거나 노화를 늦추는 게 가능합니까? 5년 전이었으면 아마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불과 5년 사이.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불가능하지 않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 요즘에는 유전자 가위도 있죠. 네. 인공지능이 있죠. 기술의 발전이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건 정확히 그 학술적으로 정의가 뭔가요? 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실은 노화를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정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정확히 당신의 노화 상태는 얼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기능이 나빠지는 것, 그게 노화이겠죠. 전반적인 근데 신체 그렇죠, 기능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수명에 연결될 수도 있고 사실은 살짝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다. 따로 있다. 최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더 신경 쓰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 막 진짜 막 완전 치매 오고 막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이 80년을 더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젊게 노화가 오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근데 건강하게 저희가 사는 이제 거.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개체 수준의 노화와 네. 세포 수준의 노화는 또 다른 맞아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체 수준에서도 이미 기능이 나빠졌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복잡한 그러네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체 수준에서는 노화가 아닌 상태를 유지하면 그게 저속 노화고 그러네요. 그런 거죠. 엔티 에이징이 되는 것이고. 약간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란 종이 80억 있다 보니까 네.
전기분 표표를 그려가지고 그 평균을 기준으로 빨라지면 노화고 좀 가속 노화고 느려지면 좀 저속 저속 노화고 노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과학자의 연구를 해보면은 히드라나 작은 보탑 해파리라는 생물은 아예 노화가 안 일어나고 뭐 영원히 산다라는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보탑 해파리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진짜 늙어 죽어야 되겠다 가지고 하면서 유전자 몇 개 키면은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어허. 그렇죠. 그리고 히드라 같은 경우는 늙고 병들면은 그거를 없애고 줄기세포가 몸에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걸로 또 바꿔준대요. 아예. 네, 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파리 종류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저희는 항상 비가역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동물을 보니 가역적이잖아요. 돌아가네. 되돌아가네. 그거죠. 그게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죠. 맞아. 생명이라는 거는. 생물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역분화시키는 인자들을 그 일본 야마나카 교수가 발견을 했고 노벨상이 된 거죠. 네. 그게 제가 알기로 iPS 유도 만능 줄기세포 노화세포를 이제 유전자 몇 개 딱 넣었더니 또 유전자를 활성화시켰더니 몇 개 얘가 살아나. 역분화가 돼서 그렇죠. 줄기세포로 바뀌는. 그렇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 네.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팩터. 그 경우에는 역노화의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애기로 돌아가. 애기로 돌아가 버린 거죠. 배아 수준이 완전히 돼버리는 배아 배아가 줄기세포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조금만 되돌리는 걸 하자. 아, 너무 많이 말고. 그게 지금 진짜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야, 그렇죠. 그 그러니까 수준일 딱 거라고 보는 거죠. 29, 28, 27, 26, 25, 24, 23, 21, 22. 거기서 멈추는 거죠. 멈췄어. 그렇죠. 아, 좋았어. 우리도 새내기야. 애기까지는 원하지 않거든. 그러면은 이런 인간과 다른 동물 종의 노화 속도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그러게요. 있을까요? 같은 세포, 같은 유전자 DNA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라는 빌딩 블록으로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생쥐는 2년이면 죽고 예쁜 꼬마 선충은 3주면 죽고 사람은 80년을 살고 저희 분야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수명 또는 노화가 그냥 세포가 낡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네.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생명 현상이다.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닐 수는 있어도. 그러면은 그게 종마다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수명도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뭐냐?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DNA는 계속 환경에 노출되면서 계속 손상을 입는데 그걸 고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고치는 과정이 어떤 종에서는 훨씬 잘 되고 어떤 종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은 아마 똑같이 일어날 텐데 빨리 고치면 오래 살 수 있고 빨리 못 고치면 그게 세포 소전에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암으로 되거나 저도 이렇게 된 약간 거죠. 학부 때 이 분자생물학 때 DNA가 이제 세포가 분열하면 당연히 레고 만들듯이 설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복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사해주는 과정에서 100% 복사가 안 되니까 틀리게 나오면 이거를 한번 쭉 단백질을 훑어보고 이 복사 잘못됐다면서 이제 다시 교정을 해주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프루프리딩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활성도가 동물마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얘는 몰라 이거 털려도 이 정도면 살만해 하고 그냥 넘기는 종들은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서 빨리 죽고 그렇죠. 안 돼. 엄격해야 돼. 나는 100% T야. 이거 바뀌었네. 다시 바꿔줘야 돼. 엄격하게 다시 교정해주는 동물은 좀 상대적으로 오래 살고.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저도 그 논문을 본 것 같아요. 이제 돌연변이율이 되게 낮은 동물들은 수명이 되게 길더라고요. 맞습니다. 손상의 수복 과정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어떤 그 DNA 손상을 잘 수복하게 해주면 타고난 건 못 바꾸지만 네. 그 상태로 오래 살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노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과학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봤을 뭐 텔로미어, 세포의 어떤 분열의 한계가 있다. 혹은 뭐 좀 적게 먹어라. 그러니까 오토파지를 통해서 좀 세기를 좀 줄여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모든 동물들 중에서 수명을 연장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유일한 방법이 칼로리를 줄이는 겁니다. 모든 동물이요. 모든 동물에서 작동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생쥐 실험에서 보면 네. 계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네. 효과가 크기도 하고 효과가 좀 적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리를 줄이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근데 유전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쁜 꼬마 선충에서는 1990년대 수명이 2배로 길어진 돌연변이를 찾았거든요. 오, 네. 우와. 그래서 노화라는 것 또는 수명이라는 게
프로그램되어 있구나. 아. 이게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된 거죠. 그 다른 생물이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 포항공과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제 아기장 때 맞아요. 식물에서 유전자 하나 돌연변이 생겼더니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 이름을 그 교수님께서 붙여줬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그거 한글이 들어갔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를 유발하니까 엄청 오래 살아요. 다 정답 다 알려줬어요. 오래 살아. 네,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그 유전자 이름인 거죠. 오래 살아가 오래 살아. 오래 살아. 굉장히 그 영어 쓰기도 쉽네요. 그렇죠.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살아. 오,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DNA의 어떤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는 뭐 텔로미어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인 거잖아요. 다른 종류의 근데 문제죠. 그건 어떤 거죠? 그 텔로미어 관련해서는 텔로미어 이제 염색체의 말단이고요. 이 말단 부분이 복제하기가 힘들어서 세포가 분열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선 정도까지 세포가 분열을 해서 짧아지면 더 짧아지면 이 염색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어서 그때 세포가 판단하기를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게 세포 노화입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게 노화 상태이고 그러면은 염색체 말단을 조금 길게 만들면 분열을 더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명도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럼 이 텔로미어가 실제 이 세포를 만들어주는 설명서 역할을 하는 이 염색체 정보가 있는 부위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끝에 이 끝에 캡이 이제 딱딱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막 기능을 하는 텔로미어고. 텔로미어입니다. 아하, 이게 네네. 텔로미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지면 이제 그때 쫙 풀어지거든요. 맞아. 그냥. 그렇죠. 그렇죠. 금방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얘가 두껍고 오래 유지될수록 DNA 염색체가 잘 보존되니까 오래 살 수 있겠다라고 볼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정확합니다. 즉흥적으로 제가 꺼내봤는데 너무 훌륭한 예시여서. 너무나 훌륭하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저희가 사진으로는 보여드리는데 실물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아니, 네, 텔로미어 좀 짧아지게 말씀. 제가 듣기로는 텔로미어를 또 합성해내는 길게 다시 늘려주는 요 캡을 다시 씌워주는 텔로머레이즈라는 게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거 왜 다 우리 먹으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 그것도 밝혀내서 그 노벨상이 줬죠. 엘리자베스 블랙번인가? 맞아요. 그 여성 과학자가 밝혀서 드디어 노화를 정복했다 뭐 하면서 했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게 또 너무 활성화시키면 또 암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그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노화이기도 한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암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방어 기전이다. 암은 막 무한 분열을 막 하니까. 무한 분열을 하니까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해주는 보호 기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텔로머레이즈가 사람의 경우는 이런 체세포에서는 활성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생식 세포하고 아주 어린 세포들만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면 점점점 짧아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게 암으로부터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횟수 제한이 다 있는 거군요. 약간 뭐 그렇죠. 액티베이션 하는 것도 윈도우 같은 것도 제한 몇 번 맞아. 제한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텔로머레이즈를 활성을 높여버리면 아마도 암이 될 확률도 높아질 아이고. 거라고요. 그러니까 텔로머레이즈 활성을 높여서 그러니까 분열의 횟수를 늘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분열할 때마다 누적되는 그 돌연변이를 줄이는 걸 같이 처리해야 되네요. 그럼 그 두 개 같이 먹으면 이제 영생이 가능해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와. 창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러분 독실 생명연장재단 여러분 한 달에 29,900원 2+1 상품. 플러스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고민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 빼시면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이제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 자 이걸로 어떻게 실험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 예쁜 꼬마 선충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에 돌연변이를 찾아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유전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전자가 한 2만 개쯤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표현 형질을 찾아서 돌연변이를 찾고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거와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화 관련해서는 수명이 2배로 길어진 돌연변이를
찾으신 분들이 있고요. 오. 그분이 지금 사실은 구글에 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비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발표를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본인은 처음엔 노벨상을 계속 기다리다가 네. 노벨상. 지금은 구글로 노벨상 상금보다 구글 돈이 더 훨씬 되죠. 그래서 돌연변이를 저희는 이제 보통은 찾아서 가는데 이분이 그다음 한 일은 돌연변이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만들었더니 네. 3배로 수명이 길어지는 우와. 것까지 찾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 유전자를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가 누군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아보니까 사실은 사람한테도 있는 유전자예요. 아.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와 네.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사람하고 또 달라서 요즘에도 인슐린 쪽 관련 건드린 약이 그 또 노화를 좀 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네. 약간 논쟁적이긴 합니다. 근데 네. 선충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돌연변이 연구를 한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요즘 이제 AI와 좀 있으면 이제 피지컬 AI까지 같이 가면 그 사람이 연구원이 직접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자동으로 돌리면서 자동으로 각각 위치에 어떤 돌연변이 만들어내고 수명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으로 막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도 뭐 한 20년 후에는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돼 있기도 있어요? 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저는 이제 신경세포도 연구를 하거든요. 네. 신경세포가 잘못된 돌연변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선충들을 저희는 이제 초록색, 빨간색을 넣어준 다음에 초록색이 없어진 네. 그걸 찾아내는 돌연변이를 찾는데 오. 그런 장비를 이용합니다. 근데 그 기계에 넣으면 네. 1초에 100마리를 볼 수 있어요. 100마리. 그러니까 대학원생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하루 하면 100만 마리까지 볼 수 이야.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걸 1년 동안 돌려서 네. 돌연변이를 2개 찾았고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유전자도 찾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전히 약간 수동식이죠. 기계는 자동이지만. 내가 네. 넣고 빼고 하고. 그렇죠. 그거 자체를 자동화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지고 분석을 자동화를 하면 더 그렇죠. 좋겠죠. 분석까지도 네. 그렇죠. 인간 수명 관련해서 이 세계적인 권위자 두 분이서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기를? 네. 네. 어떤 내기냐면 2150년까지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과학 사상 최대 판돈을 건 내기라고 했던데. 얼마지? 그 노화 전문가 그 두 분이라는 분이 오스테드 교수님하고 올산스키 교수님 그 두 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은 그 학회에서 발표하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15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있던 올산스키 교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다. 150세는 최대 수명이 120 정도인데 네. 150까지 갈 수가 없다. 네. 그랬더니 두 분이서 그래 그럼 내기를 걸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최대의 금액은 사실은 이제 150년 후에 최대가 되겠죠. 당시에는 1인당 150불씩. 150의 의미가 있네요. 150불씩 내서 그걸 이제 투자를 또 300불을. 넣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0년 후에 둘 중에 한쪽이 맞겠죠. 네. 그 맞으면 그분의 자손에게 자손들이 다 주는 걸로? 자손이 물려받는 걸로 이야. 그렇게 된 그것도 겁니다. 괜찮다.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올산스키 교수님이 작년에 네이처 에이징에다가 네. 논문을 내셨는데 이분은 집요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돈을 불가능하다고? 냈거든. 불가능하다. 속으로 이기고 싶거든. 그래서 150달러가 걸려 있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몇 개 나라 이제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쫙 분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90년대 이후에 최대 수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150세를 간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게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의 한계치는 정해져 있고 그 한계치를 도달하는데 이제 비율이 늘어날 뿐이지 그렇죠. 그 벽을 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영양 상태가 좋아졌는데 한국 남자의 그렇죠. 어떤 평균 키가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체되는 것처럼 한계는 있는 것 같다. 200 올라가요. 체형만. 평균 키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이분도 살짝 그 발을 빼고 있는 게 여지는 줬구나. 여지를 남겨놓죠. 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없으면 이라고 가정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된다에 빼고 싶을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그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이것 때문이라는 걸 찾아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근데 지금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연구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은 거는 그래도 뭐다 있을까요? 야마나카 팩터 말고도 있을까요 혹시? 있죠. 야마나카 팩터도 중요한 가능성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가능성은 요즘에 나온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한 개체가 늙어가도 모든 세포가 동시에 똑같은 수준으로 노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네요. 저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장기별로 사람별로 다를 수 다 다르게 있거든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포는 조금 더 늙었고 이제 사실은 노화를 정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늙은 세포 있고 조금 더 젊은 세포가 있으면 늙은 세포만 없애자. 그러면 젊은 세포가 대신할 거야. 근데 만약에 텔로미어가 짧아진 걸 늙은 거라고 정의를 한다면 늙은 애를 제거하면 젊은 애가 그 자리를 채우면서 자기 텔로미어가 또 짧아져서 어쨌든 다시 늙을 거잖아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아닌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노화가 심화된 세포들이 내는 이상한 물질들이 있다고 밝혀졌고요. 그 물질을 많이 내는 애들을 그 세포들만 골라서 없애자 이런 거죠. 그게 또 완전히 새로운 지금 토픽 중에 텔로미어도 좀 짧아져 있긴 하죠. 그런 세포들이. 그렇다고 봐야죠. 보통은 그것도 그런 추세가. 다 다를 테니까 그죠. 그거는 윤리적 문제는 없나요? 보통 이제 세포 단위로 없애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쯤 되니까 사실은 암세포도 아니고 좀 늙었을 뿐인데 너희들 다 죽어라고 하는 게 조금 기준이 멍청한데? 정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엄청나게 투자가 돼 있는 회사가 있죠. 네. 미국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눈의 노화만 해요. 아예 딴 데는 안 하고. 네네. 그래서 사람은 거의 100% 오잖아요. 노안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군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먹는 약일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건강한 것보다 더 돈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피부. 피부가 어려진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피부 쪽 노화 세포를 골라서 없애면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그게 제가 듣기로 네이처지였나 거기서 명명을 했더라고요. 이걸 좀비 세포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겁니다. 그 노화 세포가 혼자 늙어서 병들면은 또 모르겠는데 얘가 또 주변을 감염시키는 것처럼 악화시키는 소견이 있죠. 그러니까 더 가속노화가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쏙 골라내면은 최소한 젊은 세포들은 오랫동안 젊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 저속 노화가 되겠죠. 그 후속 과정을 거치는 그 아세틸렌처럼 늙히니까 걔를 없애준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재미있으면서 또 되게 깊은 내용까지 나오니까 완전 흥미진진한데 인간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연구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가능은 한데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못하는 것도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의 기술에서 다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가위가 엄청난 지금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치고 싶은 질병 유전자만 딱 고치면 괜찮은데 모든 유전자들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없음, 100% 없음, 그거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으니까. 유전자 개수별도 막 25,000개니까. 하나라도 실패하면 네. 그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도전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뭐 어둠 속에서 그럴 돈이 수 되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어. 그럴 수 그러고서 있습니다. 이제 와 우리 뭐 비싼 돈 주면 우리 이거 생명 연장해줄게.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맞습니다. 무서워서. 중국의 이제 허zen쿠이라는 교수님이 사실 이 유전자 가위로 에이즈 내성 아니면 또 맞아요.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런 사회적 체제에 의해서 마음대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 복제양 돌리가 나왔을 때 네.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 자체도. 근데 그 논문이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미국 의회에서 네네. 청문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 논문의 책임 저자가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제 양을 만들 수 있다면 복제 인간도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어떡할 거야? 가타카. 어떡할 거야? 이걸 청문회를 바로 개최를 합니다. 그러네. 근데 저자는 그때 가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윤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죠. 저는 그런 복제인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몇몇 없습니다. 나라들에.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과학적인 호기심은 또 그쵸. 호기심이 끝이 있어요. 없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네. 텔로미어 연구하셔서 노벨상 받으신 분이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인을 스트레스. 네.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을 이분이 제안을 하고 계신데 오, 이게 뭐예요? 명상이에요.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지. 근데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자체도 명상이고 텔로미어를 덜 짧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저는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마시면 그게 명상이다.